자, 이번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는 움직이는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무버블 북이라고도 하는 책의 형태인데 어떤 탭에 의해서 팝업의 형태가 길어졌다, 짧아졌다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. 움직임이 나오는. 그래서 어떤 주제가 길어졌다, 짧아졌다 하거나 넓어졌거나 좁아졌거나 하는 주제를 넣을 때 사용하면 좋은 책입니다. 이 6쪽 아코디언 책에 각 두 개의 움직이는 형태를 넣어서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. 자, 먼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지 조작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는지 이 책에는 바탕 종이와 두 개의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탭이 들어가져 있습니다. 바탕 종이에는 이미 칼선이 오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 칼선이 나오는 부분에 잘 형태가 들어가고 오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. 그런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. 칼선이 나 있는 부분을 본 폴더를 이용해서 잘 한 번씩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종이가 두꺼울 때는 칼선을 잘 접어주도록 하고 풀칠을 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. 자,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조작 과정을 잘 살펴서 위치를 잘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탭을 만들도록 합니다. 이 과정이 조금 어렵지만 탭을 잘 만들었을 때 나머지 게 쉽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두 개의 탭을 다 먼저 접어 놓도록 합니다. 각각의 선을 잘 접고 위치를 접도록 합니다.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보면 어디를 접어야 할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첫 번째 면에 있는 탭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접어 놓은 움직이는 형태를 바탕 종이 안으로 밀어 넣고 종이를 펼쳐 놓습니다.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칠할 자리와 위치를 놓고 하도록 합니다. 자, 꽂아 놓고 하기가 어려울 때는 움직이는 형태를 빼고 아이들이 거기에 탭을 연결하도록 합니다. 자, 위치를 잘 보고 접어서 천천히 탭을 연결시키도록 합니다.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놓아도 이미 바탕 종이에 칼선이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끼워 넣어도 괜찮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풀칠이 잘 붙여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탭을 오려진 선 안으로 넣어서 바탕 종이에 밀어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오려진 부분을 이용해서 탭을 접었다가 넣어서 펼쳐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작동이 잘 되는지 보도록 합니다. 자, 첫 번째 탭이 잘 완성되었습니다. 두 번째도 풀칠 자리를 잘 보고 위치에 맞춰서 접도록 합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생님이 시범을 잘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따라 하도록 합니다. 한번 움직이는 형태 무버블 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 놓으면 아이들이 다른 책을 만들 때도 그 원리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또 하나의 무버블 북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선을 놓은 자리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잘 넣도록 합니다. 종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칼선에 집어넣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 자, 잘 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넣고 맨 밑에 가서
뒤쪽에서 안에 부분을 잡아서 펼치도록 합니다. 자, 넣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잘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. 풀칠이 바탕 종이에 붙여졌거나 할 때 움직임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. 자,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다 조작을 완성했습니다.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 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. 자,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와 연결된 기둥 부분을 표현을 해 놓아야 합니다. 자, 기둥 부분의 바깥을 어떻게 연결해 놓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틀려지는데, 이렇게 완성된 처음에 움직이는 형태가 제자리에 있는 형태를 놓고 먼저 스케치를 하도록 합니다.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해 놓으면 고칠 수도 있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, 지금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인펜으로 스케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된 형태에서 스케치를 해 놓았다면, 자, 이야기의 전개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해 놓고 꼭 필요한 글자리를 먼저 정해 놓도록 합니다. 자, 이런 형태인데 목이 길어진다면 어떤 그림을 거기에 그려 넣어야 될까요? 자, 당연히 지금 그려 놓은 동물의 형태와 연결된 모습을 그려 넣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야 제자리에 왔다가 길어졌을 때 이야기의 반전이라든지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될 테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해 놓습니다. 이렇게 레이아웃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면 한 면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. 자, 이렇게 목이 길어지는 경우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말의 목이 길어지는 경우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를 정해 놓았다면 이제 스케치한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색칠을 해 나가서 그림을 완성하도록 합니다. 이때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약간의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색연필을 꼭 눌러서 색칠이 잘 들어가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색칠을 잘 해서 그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. 그 다음엔 정해놓은 글자리에 글을 써나가도록 합니다. 이미 스토리보드나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정해놓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잘 연결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에 앞표지를 하고 책의 제목을 넣습니다. 표지를 할 때도 여러 권의 책을 만든다면 표지 디자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이끌어주면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책 무버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제 완성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움직이는 책의 형태를 만들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책은 또 역시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. 아이들의 경우 두 개의 움직이는 형태를 다 응용을 하려면 처음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 역시도 6쪽 아코디언인 책을 오려서 4쪽 책 2권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우선은 움직이는 형태 하나만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의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길어지고 짧아지는 주제를 넣어서 재미있는 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는 움직이는 책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.